강원도 첩첩산중 어느 깊숙한 폐광촌. 가파른 산비탈 넘어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삶을 사는 남자가 있다는데, 여기 저 집 같은데요? 마치 동화책에나 등장할 법한 나무 위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한 제작진. 일단 주변부터 둘러보는데 방치된 듯한 폐자재를 비롯해 정체모를 고철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서 살펴봐도 좀처럼 용도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마당 뒤편에도 못 쓰는 물건들이 한가득. 전자제품부터 빈 깡통까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고물상 같기도 하고 말이죠. 대체 이 오두막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해지던 그때 위쪽을 향해 서서히 열리는 지붕. 아니, 오두막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계세요? 어디서 그러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집 입구에 보면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보시면 돼요. 이건 거 같은데요? 네네. 이 집이 위에 있을 거예요. MBN 특종세상팀에서 왔는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오른쪽으로 보면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 따라서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아래 어딘가에 목소리의 주인이 있나 봅니다. 저 계곡 같은데요? 들쑥날쑥 제멋대로 솟은 바위길을 건너라 숨이 가빠올 무렵 인기척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분 같은데요? 거친 산비탈이 맞아주는 깊은 산중,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기 만드는 중입니다. 예? 전기를 만든다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급자족 라이프. 놀라운 오두막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짧았던 가을은 저만치 가고 초겨울이 성큼 다가온 강원도 태백의 오지. 이곳에 신통방통한 남자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저는 있는 나무 그대로 살려서 나무 위에 집을 지어서 이제 나무가 죽으면 집도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나무 상태 항상 살피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릴 적 한 번쯤은 꿈꿔온 트리하우스. 여기가 사시는 곳이세요? 네, 들어오시죠. 한눈에 들어올 만큼 작고 아늑한 공간인데요. 이걸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도면이나 설계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상상한 대로 만든 겁니다. 전기는커녕 수도조차 없는 깊은 산중에 골조를 세우는 것부터 지붕을 올리는 것까지 하나하나 남자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날 오후 할 일 있는 모양인지 집을 나서는 남자.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하는데요. 요거랑 뭔가 분주해 보이는데? 요거랑 뚜는 다 뭐예요? 한번 가서 어떤 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지 고철더미를 한가득 챙기더니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아 분주히 조립을 시작합니다. 무슨 날개 같은데요? 그렇죠? 보시면 닮은 꼴이 있을 겁니다. 뚜는 다 뭐예요? 요게 바로 풍력 발전기예요. 풍력 발전기요? 네. 보통 풍력 발전기는 저런 데 있잖아요. 막 여기 그 태백에 그 큰 거 날개 3개. 네, 그거는 이제 상업용이죠. 상업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쓴 전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개인 용도의 풍력 발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날개가 11개짜리에서 22개로 이제 단면적이 더 늘어났죠. 이 사이사이 하나씩 더 들어갔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발전량이 더 올라갑니다. 자, 고철을 이어 붙인 것만 같았던 날개 모형은 바로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라는데요. 아니, 여기서 정말 전기가 생겨납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풍력 발전기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그 힘으로 인해서 지금 블레이드, 날개라고 하죠. 날개를 돌리고 그 뒤에 이제 발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오두막에 전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바람의 회전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든 후 배터리에 저장했다 필요할 때마다 변환해 사용한다는 건데요.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얻기 위해선 충분한 바람이 확보되어야 하는 법. 실제로 풍력 발전기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지하 200m 아래까지 이어지는 환풍구에 있었습니다. 대류 현상 덕에 1년 내내 바람이 멈추질 않는 덕분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편안한 산중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남자. 지방 곳곳에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남자의 말처럼 이 모든 전자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전자제품과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남자. 이야, 놀랍게도 정말 냉난방기가 켜졌습니다. 높은 전력량에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데요. 꺼지고 켜지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이걸 타요? 네. 훈훈하게 데워진 집안에서 TV를 즐기는 여유까지 보이는 남자. 전기가 동시에 다 돌아가네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나오나 봐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낮은 소형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냉장고, TV 같은 전자제품 역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잠시 후 집을 나선 남자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나무에 뭔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대체 뭐죠? 이게 캠핑용 그릇 건조대인데 여기다 이제 보관해서 쓸 때 한번 해놓아가지고 쓰면 편합니다. 아하, 말하자면 야외용 싱크대군요. 전기 덕분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곤 하나 해결하지 못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수도가 따로 없으신가 봐요. 네, 이게 이제 수도입니다. 간이 수도. 이 물은 어디서 내려와요? 아, 여기 보면은 이제 샘이 있어요, 바로 위에. 그래서 샘에서 바로 이제 호수 연결해서 샘에서 받아 쓰는 물입니다. 하지만 그 덕에 맑은 샘물을 맛볼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쁨이라는 남자. 냄비 한가득 청정 자연수를 채운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출출했던지 식사를 준비하려는 모양. 지금이야말로 바람이 만들어준 전기를 아낌없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울 참이라는데요. 드디어 물이 끓어오르고 라면 조리를 시작합니다. 전기가 없었다면 꿈도 못 꿀 일. 그래서 더욱 귀한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살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눈앞에 펼쳐진 멋진 가을 풍경을 반찬 삼아 야외 테라스에서 라면을 즐깁니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 자고로 자연인이라 함은 제철 식재를 구하고 내리꽂는 폭포수 아래서 심신을 정화시켜가며 살아가는 법. 자연과 하나 되는 자급자족 라이프가 기본인데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보통 많이 다니다 보면은 산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죠. 네. 이제 나무 하러 다닌다든지 뭐 수집, 채집 하러 다니는 거 그 시간에 저는 전기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곳의 삶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 수도가를 찾았는데요. 옆에 떨어진 낙엽을 줍더니 그대로 그릇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수세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낙엽 설거지를 이어가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 저 뭘로 하신 거예요? 이제 낙엽으로 수세미처럼 사용하면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잘 닦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햇볕에 소독시키면 됩니다. 햇볕에 소독시킨다고요.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찾아낸 남자만의 친환경 설거지법 되시겠습니다. 바람 좋은 오후 식후 티타임을 즐길 예정인데요. 커피잔을 손에 든 남자가 사다리를 오릅니다. 바로 이곳에 남자만의 비밀 공간이 숨어 있다는데요. 그게 뭐예요? 리모컨이요. 철저히 첨단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오두막. 멋지죠? 기가 막히네요. 2층 다락의 진정한 묘미는 이 지붕 아래 펼쳐진 황홀한 풍경에 있습니다. 전기를 왜 만드신 거예요? 네, 솔직히 이제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귀촌 준비 중 광산 환풍구가 설치된 땅을 발견한 남자. 환풍구에서 부는 바람을 느낀 순간 풍력 발전을 떠올리게 됐다는데, 온갖 자료를 찾아가며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잠깐의 여유를 즐긴 후 다시 분주해진 남자. 폐자재가 잔뜩 쌓여 고물상으로 의심받았던 마당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남자의 목표물은 세탁기. 거침없이 뚜껑을 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덕에 쉽게 볼 수 없었던 세탁기 내부 구경하게 생겼습니다. 대체 남자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고장난 것들을 왜 가져오신 거예요? 이제 안에 내부 부품들을 쓰려고 가져왔는데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부품을 재활용한다. 오늘 남자에게 선택된 부품은 세탁기 속의 모터. 누군가에겐 버려진 물건이지만 남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산이 돼준답니다. 아직도 더 필요한 게 남은 걸까요? 한참이나 창고를 뒤진 끝에야 원하는 물건을 찾은 남자. 한데 모인 부품들을 봐도 도무지 그 쓰임새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능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무슨 톱니바퀴처럼 생겼네요. 요게 이제 예촉이 날입니다. 예촉이 날. 완성품 한번 보시면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설계 도면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남자.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한 채로 한참이나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대체 이걸로 뭘 만드는 걸까요? 어느덧 작업이 마무리되고 고장난 세탁기에서 뜯어낸 모터에 3시간에 걸쳐 만든 정체불명의 부품을 하나로 조립하는 남자.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배관 까시는 건 얼마나 걸리셨어요? 배관 까는 거는 주민들이 깔아놓은 구간이 있고 제가 또 깐 구간이 있어서 제가 깐 구간은 4일 걸렸나? 그럼 여기서 집까지는 거리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집까지 1km 정도 됩니다. 1km? 네. 드디어 마무리된 작업. 이제 그만 정체 좀 밝혀주시죠. 요걸 가지고 또 발전기를, 수력 발전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풍력 발전기도 모자라 수력 발전기까지 만든다고요? 남자가 만든 것은 바로 수차. 수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라는데요. 자,
자신감 가득한 남자의 얼굴. 과연 남자는 수력 발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기 나오죠? 하하, 보이십니까? 정말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돌아가는 한 불은 계속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수력 발전기를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남자. 이게 수력 발전기입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는데요. 풍력 발전기로 부족한 전기를 수력 발전기로 보충하고 있답니다. 우리 저 이렇게 이제 싸지죠. 이렇게 돌면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1인 발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자의 집. 하지만 발전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난방하는데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1년 360을 돌리려면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서 전력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날 밤 주변을 삼켜버린 칠흑 같은 어둠도 남자의 오두막만큼은 비켜갑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작업에 몰두했던 남자. 이제 슬슬 씻고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스박스는 또 뭘까? 아이스박스에 이런저런 스위치까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건 뭐예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보일러요? 네, 보일러. 이거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든 거죠. 아이스박스랑 그냥 반찬통 가지고 산속에 살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뭘까 응용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안에 어떻게 이게 보일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히터봉이 이제 물을 데펴 놓는 거예요. 데펴 놓고 이제 순환 모터 돌리면 바닥으로 이제 순환이 됩니다. 뜨거운 물도 쓰시고. 그렇죠. 요 뜨거운 물은 뭐 그냥 전기로 하는 거라서 뭐 굳이 뭐 나무 떼고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예. 아 이거 온수 보일러에다 물 이렇게 데우시는 거예요? 네. 낮에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데펴진 물로 이제 씻는 물은 따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데펴놨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온수 걱정은 이상무. 따뜻합니다. 뜨끈뜨끈하게 데워진 물로 개운하게 씻었으니 오늘 하루 쌓인 피로도 싹 가실 것만 같은데요. 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일을 위해서 다시 물을 채워놓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일 또 쓸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어서 가장 편한 건 무엇이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겠죠. 아침에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뭐 그냥 산 속에 있을 때는 안 하죠. 뭐 나갈 일 없으면. 야밤에 또 뭘 하려는 걸까? 남자가 어딘가로 향하는가 싶더니 나무를 옮깁니다. 왜 갑자기 불을 피우세요? 네? 왜 갑자기 불을 피우세요? 불멍이 하고 싶어서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오래돼서 다 썩어가지고 이제 저만의 이제 장작 펴는 법입니다. 산중 생활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삶의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마른 나무 툭툭 분질러 불멍을 위한 장작이 준비되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거 불멍하기에는 불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지. 불멍도 식후경.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하하, 노동 후에 늦은 저녁이라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때 남자의 특제 요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불맛 제대로 입은 대파는 달큰함이 올라와
그 맛이 일품이라죠.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에 한 번 반하고 노릇노릇한 그 자태에 또 한 번 반하니 이거 참 잘아는 맛이라 더 괴롭습니다. 바싹 탄 겉껍질 던져버리고 뽀얀 속살 드러내는 대파. 고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죠. 불멍 아닌 먹방은 계속됩니다. 든든히 배를 채운 남자, 또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올려볼게요. 아니 활활 타오르는 난로에 물건을 올리면 어쩌나요? 이거 왜 여기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 여기 이제 화력 발전인데 여기 이제 펠티어 소자라고 해서 한쪽에는 열을 가하고 한쪽에는 냉각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을 해요. 아니 뭐예요? 이번 또 화력 발전이에요? 여기 이제 전기가 생산되면 여기 LED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죠? 여기 이제 화력 발전. 풍력, 수력에 이어 화력 발전까지 전기 자급자족의 끝을 보여주는 이 남자. 열만 가는데 불이 들어오죠.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남자의 매 순간에는 발전기에 대한 열정이 함께합니다. 풍력 발전기를 떠올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남자. 남자는 어쩌다가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사실 보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꿈이 이제 발명가였어요. 30쯤 돼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 발명가를 꿈꿨던 남자. 부모님의 권유로 행정학을 전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지만 꿈을 포기할 순 없었고 풍력 발전기를 시작으로 발명가의 꿈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남자. 내가 자연에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뭐 어떤 도시에서 불내가 생겼다든지 어떠한 문제로 전력이 끊겼다든지 그런 걱정 없이 제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 쓸 수 있겠죠. 다음 날 뚝 떨어진 기온에 하얗게 서리까지 내린 아침. 남자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하하, 간밤에 히터를 켜둔 덕분일까요? 훈훈한 밤을 보낸 남자가 여느 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후 겨울산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른 산책에 나선 남자. 시원한 계곡 아래 가만히 서서 여유를 즐기는데요. 자연이 내어준 선물을 한껏 담아봅니다. 짧은 산책이 끝나고 남자가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 꼭 마신다는 이것. 아침에 이렇게 뭐 드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속도 따뜻해지고 이제 아침 겸사겸사 이제 공기랑 물이랑 같이 이제 먹으면 충분합니다.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상쾌한 공기, 이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자동차도 성큼 다가온 겨울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남자가 추위를 뚫고 외출을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봐도 자동차는 좀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추워가지고 또 배터리가 이제 말썽이네. 배터리 문제예요? 전압이 추워서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고민에 잠긴 남자. 이때 이제 이걸로
돌려가지고 발전을 해서 시동을 걸 겁니다. 과연 오시도 걸렸네. 걸렸어. 되네요.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기 만들어 쓰는 사람이라고. 하하, 그 자신감 인정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도 했지만 무사히 외출에 나서는 남자. 어딜 가는 걸까요? 웬 마을로 들어서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는 남자.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들어갈게요. 아이고 잘 지냈어. 미안해. 아유. 기술을 배워가지고 할머니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온수 아까 물 안 나왔는데 나오죠. 이거 손 나온다. 아이 끄지네. 아이고 누가? 야 이 정도면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네. 내가 저쪽에 쓰지 뭐 그래. 아니 딴거 만지면 안 돼, 어머니. 안 만질 줄 몰라요. 만져도 큰일 날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그냥 전화하세요. 와서. 아이고 가지고 미안해서요. 가니까. 에이고. 정상 작동되는 보일러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동된다. 작동 잘 된다. 자 아이고. 잡사 이거 잘 가. 어머니 간식으로 자, 주세요. 자 이거 하나 잡사 자. 어? 어머니 간식으로. 아이고 간식을 뭐 내가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물 고쳐지고 따뜻한 물 나오니까 이제 어떠세요? 좋지요. 좋아요? 예, 너무 좋지. 아들이 뭐 누가 이래 해주나 먼데 있는데 아들 다 줘도 몰래. 그날 오후 남자가 한창 공사 중인 오래된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또 어쩐 일일까요? 완전 16년 동안 빈 공간으로 폐가처럼 있었던 공간입니다. 버려진 공간들 해서 저만의 아이디어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전기발전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질 않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는 남자. 오두막에서 그의 첫 번째 꿈이 실현됐다면 이곳에선 두 번째 꿈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일반 가정집이나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이나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재생에너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바로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발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꿋꿋이 개척해 나가는 남자. 그가 새롭게 그려낼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